명리 기초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이틀은 기초인데 그냥 제가 생각해도 기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욕심이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다 이렇게 통하는 거니까 명리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준 삼으셔가지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하면 명리 공부하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만 배우시는 게 명리 공부가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셨으니까 뭐 거의 뭐 아마 평생을 공부하실 거라고 보고,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시는데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스킵을 하시고요.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부분 정도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초 3 부분에 제가 이제 격을 위주로 조금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반적인 명리 기초 과정을 할 때 그냥 격은 그냥 이렇게 살짝 격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격을 조금 깊이 조금 다룰 생각입니다. 하고 그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격을 다룬다라는 의미는 메인은 제가 그 자평진전의 기본적인 컨셉에 맞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격을 파악하게 들어가는 어떤 진입 단계에서도 이제 지장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원래는 이제 기초 과정의 초입, 도입 부분에 이제 지장간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은 10천간 12지지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흔히들은 이제 많이들 외우시려고 하죠, 지장간을. 그렇죠? 저 역시나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는데, 이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지장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거나, 특히 왜냐하면 지장 어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지지 안에 들어있는 천간의 모습의 형태라든지, 또 이거를 한 달을 30일, 1년을 36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쯤 이렇게 작용하느냐, 이런 형태로도 많이들 전통적인 관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달이 이제 자월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맞죠? 지금 임자월, 임자월이면 이렇게 이제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뭐 한 10일, 개수는 한 2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일이라고 하면 전반기 10일은 10일은 임수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하고, 후반기 20일은 개수가 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뭐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격을 볼 때는 어쨌든 이제 그냥 임이나 개나 이런 형태로 저는 봅니다. 봐서 대신에 이제 지지에 어떤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감춘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할 때 천간의 네 글자, 그렇죠? 지지에 그 네 글자 이렇게 해서 8글자를 보는데 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야 8글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글자가 참 많죠. 많습니다. 보면 요 천간 지지 안에 그 감추어져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 그러니까 요 천간에 있는 글자까지. 보통은 왕지 같은 경우는 2글자가 들어가 있고 생지나 묘고지 같은 경우는 3글자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중간에 협자라든지 협자. 이를테면 뭐 오늘도 좀 전에 어떤 분이 그 신미일주셨는데 해시였어요. 해시. 그럼 이제 뭐 천간에 이제 을목으로 투간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게 해묘하면 그렇죠? 해묘하면 이렇게 이제 묘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갑자일 이렇게 이제 그 축시가 인시가 되면 이렇게 이제 천을귀인으로 재성을 이렇게 협으로 끼고 있다든지 그래서 요런 경우들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는 글자들이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글자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 글자들을 이렇게 충으로 불러가지고 재성이나 관성일 때는 또 중요하게도 쓰는 이런 글자, 이런 거. 이게 이제 격을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2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천간에서도 여러 글자가 이렇게 겹쳐지면 당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합한다 그러기도 하고 레합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지 글자들은 가장 그 임팩트 있게는 이렇게 반대 글자를 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글자 보통 이제 일시 중심, 월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거를 도충이라고 해서 충을 해서 끌어다 쓴다. 그러니까 무호가 양인으로 돼 있고 화토로만 돼 있지만 천간의 개수를 땡기고 지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땡겨서 상당히 재성에 대한 부분을 무호일주 자체가 조열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금수 기운을 많이 끌어당기는데 글자 자체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한 이걸 헛자라고도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없는 글자를 땡겨 쓰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장간은 이러한 없는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 지지에 감추어져 있는 글자. 보통 우리가 그 명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죠? 청간은 정신, 그죠? 정신, 의향, 의지, 뜻, 이상, 추구, 테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 어떤 그 재성이 떠 있다라고 하면 재성이 없는 경우보다 저는 재성이 없죠, 안 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재성이 있으면 재에 대한 일간이 재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런 에너지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생각이 있게끔 돼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내에서는 항상 다른 경우보다도 재성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떤 재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더 현실화되고 이렇게 감각되어지고 반응하고 드러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간은. 근데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갑에서부터 개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갑, 을, 병정 올해같이 임이면 뭔가 9번째가 들어가고 임에서 개로.
그러니까 목화 토 금수로 지나서 다시 목으로 지나가는, 즉 사물의 에너지의 이런 변화의 흐름을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시간으로.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보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시간. 또 오후의 시간. 이런 시간이 갑에서 개의 시간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 이 개의 시간이 어떤 의도가 반영이 돼서 현실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갑을로 전개가 되면 그 봄의 시간의 의미가 지지에 반영이 돼서 그렇죠? 지지에 반영이 돼서 유형화가 되는 거예요. 실체, 육체, 드러남, 현실화됨, 그리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천간에 10글자 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죠. 그렇죠? 지지도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고 있어서 천간 지지가 결합이 돼서 사주 팔자가 돼가지고 8글자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표상을 하는 거고 내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천간 지지 형태로 되는데, 이게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에서부터 해까지 있는 에너지에 그 안에 천간이 공간에 투영된 에너지,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천간의 시간. 근데 이 천간은 어떤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 같은 거예요. 기운, 에너지. 이런 형태라고 하면 지장간에 있는 이러한 천간의 모습,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모습은 약간 좀 물질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재되어 있는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갈물이 되어 있는, 그렇죠? 갈물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인 변화 요인이라든지 촉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발현이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갈물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사주가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지지에 있는 장간은, 천간은 어떻게 보면 합이나 생이나 극이나 재화로 작용을 하지만, 지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장간들이 반응을 합니다. 지장간들이. 즉 지지에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에 비슷한 에너지. 만약에 지금이 이렇게 이민년이다라고 하면, 이민년이라고 하면 이미 뭔가 지지에 연결인자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임은 지금 임인으로 우리 12운성 배웠죠. 임인으로는 병지에 놓이고 약하게 놓이고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에너지들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임은 그 명조 내에서는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이미 일간 대비 십성으로 어떤 성향이냐, 비식재관이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궁성에 따라서 월 일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성이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월지다, 월지에 해월이다, 자월이다. 그러면 자중의 임수, 해월의 임수, 해월이 더 강하겠죠. 해하고 임하고가 더 매칭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나 재물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민년에. 활자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장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해 예를 들어서 지장간에 이런
신이나 해나 그렇죠? 자나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다른 거예요. 그냥 임수 무토일간이 무기토일간이 임수를 보면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해를 갖고 있거나 신이 있거나 해가 더 강하겠죠. 자가 있거나 하면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돈을 취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고 투자를 해보고 싶고 그냥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뭔가 돈 벌 만한 뭐가 이때더라라고 하면 거기가 귀가 솔깃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응을 해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되고 이러는 건 한 해의 운이라든지 또 연결되는 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그 기본적인 바탕, 토대가 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지장간이다.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은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도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이 인간은 사주팔자에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써먹고 간다. 다 적응하고 가고 다 경험하고 간다. 살아갈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다 그런 글자들이 다 반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세운하고 이렇게 컴비가 이렇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다 그러한 드러나서 성향이 있어서 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뭐 천원, 지원, 인원으로도 나누고요. 뭐 그런 쪽으로 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지 12지지에 청간에는 우리가 청간 지지할 때 청간에는 에너지로 존재하게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지 12글자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말하고 보통은 여기, 중기, 정기라고도 하고 본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에서부터 이렇게 해까지 연결되는 청간, 10청간의 10글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공간에서 반응하는 어떤 그 물질, 물체, 실질 이런 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사실은 지장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지지 내에 뭐가 있고 이게 무슨 근도 되고 투출도 되고 투간도 되고 물론 격으로도 잡고 이렇게도 쓰이지만 지장간의 본래 의미는 계절의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에서 투영되고 드러나고 반영되는 물질의 변화 현상을 집어내고 설명해 나가는 이러한 부호체계, 문자체계가 바로 12지지의 지장간을 얘기를 하는 거다. 청간의 10글자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복잡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지지 장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날짜를 배분을 해서 붙이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고서에 보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연해자평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장간의 청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해자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중에는 무임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토까지도 배속을 해서 봐요. 기토를. 그리고 오중에 기토를 빼놓는 데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청대 이후로 지금 청나라 시절 이후로 정해진 그런 지장간의 어떤 그 청간을 보고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현대 관법으로도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청간지지는 뭐 황제 헌원 때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지장간에 대해서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이 그 아니, 내가 무슨 땅을 파보기를 했어, 뭐 들어가 보기를 했어.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안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사유를, 사고를 했었을 수가 있을까? 신비롭죠. 굉장히 신비롭죠. 근데 그 지지장간의 흐름이 1년 12달이 그 다 연결이 되면서 서로 흘러가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파악할 때는 특히 삼합의 개념,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삼합의 개념에 이 삼합이 다 물질이 생겨나고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렴되고 갈물이 되는 이런 과정들의 물질의 어떤 변화 과정을 다루는 건데 그게 다 정확하게 삼합에는 그게 다 매칭이 돼 있어요. 삼합의 이론에 그 12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고,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 거고, 물질에 내재된 시간,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천간은 하늘처럼 물질이 없지만 그 시간이 반영이 되면 지장간의 물질의 형태로 드러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형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안에 담겨져 있던 에너지들이 일간이 체감할 수 있게끔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천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물성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와 천간에, 만약에 천간에 그런 생각이나 테마나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장간에라도 그렇게 매칭될 수 있는 기운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현실화가 되고 유형화되려고 하는 성향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아예 지장간에도 그런 에너지가 없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인연이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유형화되거나 현실화될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얕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각기 여기, 중기, 정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특히 나머지 여자잖아요. 그 여기는 단절되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 계절의 에너지를 바로 그 다음 계절에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 계절의 정기. 만약에 지금이 자월이라고 하면 자중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거 외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는데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들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임수하고 개수가 되면 이게 축으로 넘어가면, 축에 여기가 되면 여기, 중기, 본기, 정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전월의 전계절의 기운을 이어가지고 그 에너지의 연결성을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기, 중기.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하나 할 때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개수다라고 하면, 지장간의 개수다라고 하면, 자중에도 개수가 있고, 그렇죠? 자중에도 개수가 있고, 축중에도 개수가 있고, 진중에도 개수가 있죠, 그렇죠? 맞죠? 있는데, 개수로서의 그 본질성의 본연의 성질에 가장 가까운 거는 자중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중의 개수가 되는 거고, 축중의 개수하고 진중의 개수, 똑같은 개수들이 있고, 이거를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들로 이렇게 뭐 통근을 따진다든지, 같은 기운의 동류성, 동질성을 따질 때든지, 이럴 때는 개수를 똑같은 개수로 보지만 각각에 들어있는 개수의 에너지의 속성이나 동태나 성향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축중의 개수의 모습, 가장 라이트하고 가장 가벼운 거는 진중의 개수가 되는 거죠. 진중의 개수가. 그러면서도 뭔가 그 개수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자중의 개수가 맞기는 한데, 개수의 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무거운 성향이 성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 축중의 개수는 막 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어떤 의향만 가질 수 있는 거지, 개수가 이렇게 확 드러나서
개수의 성향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십천간 할 때. 그런 거는 진중의 개수가 가장 그런 성.